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정부는 모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2001년) 이후 통신 3사 중심의 과점 구도가 유지되어 왔고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GB에서 100GB 사이의 요금제는 아직 없습니다.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많은 분들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사정이 다른 곳이 있죠. 바로 은행권 통신업계입니다. 서민들이 고금리에 허덕일 때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니까요. 네, 정부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해라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더니 업계에서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자, 통신업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벌었고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과점 체제죠. 우리나라 통신업계는 3사가 시장을 나눠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은 한 55조 원대 이제 3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영업 부분, 이익 부분들 보면 거의 4조 원에서 오히려 4조 4천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시기가 2021년, 22년이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했던 시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특별한 뭐도 없었는데 서비스 개선도 없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을 늘어날 수 있지? 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신업계 과점 체제에서 비롯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지적을 받고 나서 업계에서 굉장히 빨리 조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어제 내놓은 조치가 3월 달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좀 더 주겠다였는데 한 30GB 정도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연일 민생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두 곳을 콕 집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은행, 네. 하나가 통신. 전형적인 과점 체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통신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일 때리기에 나서니까 통신업계도 이거 눈치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먼저 내놓은 이제 대책,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월 30GB의 이 데이터를 3월 한 달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30GB를 좀 보니까 영화 5편과 동시에 뭐 유튜브나 OTT 같은 걸 18시간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 음악 스트리밍은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한 달 동안은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그 데이터 양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4조 원에서 4조 4천억 원까지 약 4천억 원 정도 더 벌었는데 좀 인색한 것 같네요, 대책이. 그렇죠. 네. 네. 하고 또 30GB라는 거가 되게 이제 나오면서 국민들과 오히려 좀 이제 비아냥 섞인 반응들이 더 많죠. 이게 예. 또 2월 되는 것도 아니고요. 3월 한 달 동안 30GB를 주는 거고 이게 오히려 잘 보면 이런 걸 수 있잖아요. 마케팅 아닌가? 왜냐면 그동안에 알뜰살뜰 쓰다가 30기가 써보니까 더 좋은 거네 이러면서 그렇죠. 줄이지 못하죠. 예, 줄이지 못하려는 거 아닌가? 실은 지금 많이 지적받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 중간 요금제에 대한 요금제 세분화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데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싹 빼고 오히려 이제 이 30GB로 일종의 먼저 치고 나오니까 비난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은 그런 상황. 네, 네. 지금 중간요금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짚어볼게요. 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1인당 평균 그 한 달에 쓰는 게 한 50GB 정도라고 하는데 네. 지금 통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를 보면은 30기가 이하거나 네. 아니면 바로 다음이 110기가 이상이거든요. 네. 중간에 대한 요금제가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마진과 이익 확보 때문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50기가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이라면 네. 3사 중에 어느 한
회사가 그 50기가를 만들만도 한데 네. 세 곳 다 아무도 안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과점의 폐해다. 이렇게 정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통신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겁니다. 네. SK텔레콤, KT, LG U+를 다 보실 텐데 저기 살짝 요금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요금 체계가 우리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10기가대가 있고요. 그리고 100기가대로 갑자기 튀어버립니다. 아. 그리고 200기가 뭐 아니면 150기가 이 네. 상승도 되니까 그동안에 왜 이 사이가 없느냐 10기가에서 20기가 사이 예. 그래서 최근에 좀 만들었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중간 요금제라고 해서 제시된 부분들이 20기가대, 30기가대를 또 내놨는데 예.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구간대가 아니었죠. 모자르죠. 우리가 원하는 구간대는 한 50기가대, 뭐 60기가대짜리가 나오고 여기에 걸맞는 좀 더 싼 요금을 원하는 건데 40기가에서 10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기 내놔라. 아니면 한 곳이 먼저 치고 나오면 그걸로 또 몰릴 테니까 그러면은 좀 시장에서 선순환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통신사도 내놓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해 왔던 것이죠. 기업들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네.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저 구간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정부가 그래서 제4 이동통신사 만들게 해주겠다 이런 대책도 발표했네요. 네, 오늘 굉장히 노골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추성목 수석도. 그다음에 5기가, 28기가헤르츠 영역을 통해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제4 통신사들에 대한 허가를 주는 것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통신업계에서는 좀 이것이 현실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통신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일단 투입을 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게다가 예. 통신은 기간 산업이어서 우리나라 자본, 특히 국내 기업이지 여기가 뭐 중국 자본이라든가 미국 자본과 이런 것들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기업 회사들은 뻔한데 SKT, KT, LG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상 좀 힘든 작업이 아닌가, 그냥 말뿐인 엄포용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제4 통신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국이 또 이 제4 통신사에 대해서 어떤 또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내놓는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죠. 근데 궁금한 게요. 3개나 4개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나 불구하고 네 번째가 신생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한 중간 요금제를 내놓는다든가 우리가 말한 시장 확보를 위해서요. 조금 더 경쟁 체제가 있으면 뭐 매기처럼 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인허가 조건으로 또 그 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네. 예. 파격적인 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네. 그런데 글쎄요. 업계에서는 누가 여기에 나설 수가 있을까? 게다가 최근이 좀 힘든 인플레이션 시기 또 자산 긴축이 진행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의 대안보다는 예. 짧게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점들의 폐해를 좀 지적해서 수정해달라 그런 요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업계가 중간 요금제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최근들 흐름들을 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비상대책회의, 다다음 비상대책회의 때까지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뭐 통신 3사들도 회의를 하겠죠. 어디선가 모여서. 그렇다면은 한 50기가 정도 때 요금제는 5G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은행 이야기하고 기업의 자율권 침해 부분은 또 그럴게요. 다시 짚어볼게요. 네. 자, 은행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은행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돈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성과급 성과 잔치까지 먼저 볼까요? 벌였다고 네. 하는데 성과급 한번 볼까요? 은행도 우리나라는 5개 시중은행이 거의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기 표에 나오는 저 은행들인데요. 저 은행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서 1조 4천억에 가까운 성과급을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5개 은행만입니다. 야. 이게 그 전원의 성과급에 비해서는 거의 한 40%, 그렇죠? 35% 정도가 더 늘어난. 그 힘들었다는 하에서도 저런 성과급 잔치를 벌였었고 예. 우리가 왜 저 5대 은행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뭐 지방은행 다 합치면 한 15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예금이 들어가는 곳으로 따지면 80%가 거의 저 5개 은행 안으로 다 네. 들어가니까 전형적인 이제 과점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작년에 성과급 주는 거는 잘했으면 주는 게 맞죠. 네. 근데 그 잘 나온 실적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번 돈이면은 네. 저렇게 문제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대 마진을 통해서 네.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들이 한 두 가지 정도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는 것처럼 저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이자 수익, 비이자 수익 부분이 나올 텐데, 저 예대 마진에 근거한 이자 수익에만 굉장히 좀 치우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나오는 표는 뭐냐면 은행들의 이자로 얻는 수익, 이자 수익 부분은 예대 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대출 금리를 좀 더 높게 받아서 그 차이로 이익을 내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대출금리 예금금리 차이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전 보세요. 그죠? 네. 네, 확실히 작년에 크게 늘었네요. 2.55% 포인트로. 그렇습니다. 보통 2% 포인트 예금과 예금금리 차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2.5%가 넘게 되는. 저게 고작 0.5%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예. 막대한 금액이 뭐 그러니까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천조 이상이니까 야. 하고 거의 80%가 5개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예. 굉장히 큰 부분이었었고 네. 저렇다면 과점에 따른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네. 또 하나의 뭐 특혜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고요. 지금 나온 표는 뭐냐면 이 이자 수익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KB금융은 11조, 뭐 10조 저런 액수도 중요하지만 보통 은행의 수익은 이자 수익이라는 것과 예. 비이자 수익으로 나눕니다. 이자 수익은 전형적으로 예대 마진인 거고요. 아. 비이자 수익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 펀드를 팔아서라든가 이런 좀 창의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얻는 걸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거의 한 80%?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의 4배, 5배가 더 많아요. 보통 그렇군요. 다른 나라도 근데 미국 나라도 예. 많아봤자 2배입니다. 아. 그렇군요. 2배인데 우리는 거의 4배가 예대 마진에 완전히 올인돼 있으니까 좀 불만 많으신 분들은 은행업을 땅 짓고 헤엄치기다라고 그렇군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예.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거죠. 일단 은행들도 고통을 분담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책을 내놓긴 했죠. 네. 그래서 좀 나올 대책이 저는 이제 뭐 대출 금리에 있어서 가상 금리를 좀 축소한다라든가 그렇죠. 대출금리 크게 낮춰주고. 네, 예. 낮춰주고든가 이제 예대 마진을 잘 공시를 하면서 네. 은행들끼리 우리는 이렇게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일 줄 알았는데 기금 출연을 이야기를 기금 했거든요. 출연이요? 그래서 예. 첫 헤드라인을 보니까 네. 10조 원을 3년간 공급한다. 이건 또 엄청난 거잖아요. 10조 원을 준다고요? 어디예요? 10조 원을 은행들에 내놓는다. 이런 예, 예. 중요한 출연 기관들한테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예. 사회공헌 기관들한테. 근데 네. 또 이것도 알맹이를 놓고 보니까 보증 배수를 좀 감안을 한 겁니다. 이 보증 배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공적 보증 기관에다가 가령 저기 보면은 이제 2천억을 투입을 해요. 네. 그러면 저 보증 기관에 자본금을 2천억을 늘려준 거니까 저 보증 기관에 2천억을 자본을 갖고 보증 배수 상당 부분 더 많이 배수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빌려줄 수 있다고요? 네,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증 배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15배를 적용을 해서 3조 원의 효과. 더 많이 보증해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대출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넣어서요. 실질적으로는 한 저소득 지원 뭐 서민 공유 합쳐서 한 7,800억 정도인데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 효과가 10조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좀 이상하잖아요. 예. 7,800억 내는데 이게 왜 10조를 낸다고 하지? 또 이제 그런 지적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은행들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가상금리 금리는 폭을 절대 못 줄이겠다. 깎아주겠다. 네, 네. 근데 코픽스 금리 자체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율적으로 뭐,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은행들이 뭐 제살 깎기가 아니라 지금 은행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걸 좀 반영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당국도 국민들의 지금 바람은 작년 하반기에 좀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레고랜드 회사채 터지고 네. 시중에 돈들이 마르는데 그때는 금리 인상기에 막 정기예금 금리가 5%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니까 돈들이 또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 막 뭐 제2금융권이나 이 시중 은행들한테 예금 금리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돈들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예금 금리를 일부러 낮췄던 게 당국의 압박이었는데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예대 마진 포켓 때 2.5% 포인트 이상 벌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작년 겨울에. 아. 그때는 근데 정부가 또 은행들한테 개입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 대출 금리도 같이 내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또
그 얘기는 안 했다고 대출금리는 놔두고. 뭐 고정금리 뭐 7%, 8%까지 갔었지 그쵸.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들을 본다면 그때 얻은 부분은 이번에 뭐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좀 되돌려주는 뭐 그런 안도 한번 제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금융당국은 또 어떤 해법으로 뭐 볼지 그리고 지켜보시죠. 금융당국은 성과급 잔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네. 아니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관치 금융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만 놓고 보면 와, 성과급을 많이 받은 거를 죄악시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 뭐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거죠. 당연히 성과급은 일을 잘했고 실적이 좋았을 때 벌인 거잖아요. 예. 실적도 좋았고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좋은 실적을 내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가, 그 과정이 적절했는가, 공정했는가, 혹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왔었던 은행업이라는 거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은행, 통신사 다 국민들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들입니다.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